차가운 절벽 아래 강철의 몸은 숨이 멈춘 채로 누워 있었다. 모든 싸움이 끝난 듯한 고요 속에서 그의 가슴은 움직이지 않았다. 여리는 무너지는 듯한 표정으로 강철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이 강철의 얼굴을 어루만질 때 이미 눈물은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었다. 강철은 죽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여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그의 생을 부르고 있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여리의 눈물은 강철의 가슴 위로 떨어졌다. 차가운 살결 위에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기적처럼 그 순간 미세한 떨림이 강철의 손끝에서 피어났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히 그의 손이 움직이고 있었다. 여리의 울음은 더욱 커졌고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이 공간 전체를 흔들었다. 그 울림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생명을 부르는 힘이었다. 강철의 입술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처럼 그가 살아나고 있었다.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을 감싸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러나 그 속삭임보다 먼저 강철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혼란스러운 눈빛. 그러나 그 안에는 여리를 향한 확신과 미련이 가득했다. 강철은 죽음의 경계를 넘어 돌아왔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사랑이 만든 기적이었다. 팔척귀는 그 장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죽인 자가 눈물 하나로 되살아났다는 현실은 그에게도 충격이었다. 그러나 여리와 강철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팔척귀는 다시 분노로 눈을 번뜩이며 공격을 준비했다. 강철은 아직 약했지만 그의 의지는 누구보다 강했다. 그는 여리를 등 뒤로 숨기고 일어섰다. 쓰러지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은 처절했다. 여리는 강철의 옆에서 마지막까지 싸울 준비를 했다. 이젠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 그녀는 팔척귀 앞에서 단단해져 있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사랑과 증오, 희생과 욕망이 부딪히는 절정의 순간이었다. 강철과 여리는 눈빛만으로 서로를 확인하며 마지막 결의를 다졌다. 그들의 시간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팔척귀는 마침내 공격을 감행했다. 압도적인 힘이 공간을 뒤흔들었고 주변은 폐허가 되어갔다. 강철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여리를 감쌌다. 그의 몸은 다시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여리는 눈을 질끈 감고 강철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순간 이상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여리의 안에 있던 귀의 힘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힘은 그녀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고 팔척귀는 뒤로 물러섰다. 예상치 못한 기운에 그도 당황한 눈치였다. 그 틈을 이용해 강철은 몸을 날렸다. 마지막 일격.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이었다. 팔척귀는 쓰러졌다.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침묵 속에서 그는 재처럼 흩어졌다. 싸움은 끝났다. 그러나 그들이 치른 대가는 너무도 컸다. 강철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숨을 몰아쉬며 여리를 바라봤다. 여전히 그녀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여리는 강철을 안았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긴 시간 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그 순간에 녹아들었다. 둘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다시 떠오르는 해가 그들을 비췄다. 어두웠던 시간은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강철과 여리를 영웅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조용히 사라졌다. 아무런 영광도 원하지 않았다. 여리는 마을을 떠나 작은 절벽 위에 꽃을 심기 시작했다. 강철과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강철은 여리 곁에 머물렀다. 이제 그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지키는 것을 선택했다. 두 사람은 다시는 이별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말 없이도 그 약속은 서로에게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기적을 만든 후에도 계속되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조용한 이야기로 남았다. 그리고 한참 뒤 그들이 심은 꽃이 피어났다. 그 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상징하는 전설이 되었다. 귀공의 마지막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따뜻하고 진실된 결말이었다. 시청자들의 마음속에도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남게 되었다. 강철과 여리, 죽음을 넘어선 사랑의 이름으로 마을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운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긴 세월 동안 덮고 있던 어둠이 걷히고 따뜻한 바람이 마을을 스쳐 지나갔다. 귀신의 존재로 인해 늘 공포에 떨던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다. 그들은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 숨을 쉴 수 있었다. 누구도 몰랐다. 그 평온함이 두 사람이 흘린 눈물과 피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걸. 마을 어귀에 놓인 작은 비석 하나. 그 위에는 한 줄의 글만이 남겨져 있었다. 사랑은 모든 저주를 이긴다.
사람들은 그 글의 의미를 몰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앞에 서면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했다. 여리는 매일 아침 강철과 함께 산에 올라 작은 재단의 향을 피웠다. 그곳은 싸움이 끝난 바로 그 자리였다. 시간이 흐르며 둘은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다. 그러나 그 평범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 강철은 말이 적어졌고 여리는 미소가 많아졌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하루하루를 쌓아갔다. 한겨울에도 꽃이 피는 언덕이 하나 생겼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언덕을 여리 언덕이라 불렀다. 언덕에 피어난 꽃들은 강철이 여리 몰래 심어놓은 것들이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여리는 알고 있었다. 때때로 여리는 그 언덕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비극과 고통, 그 속에서도 피어난 희망의 기억들. 강철은 그런 여리의 옆에 항상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없이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느 날 낯선 아이가 마을에 나타났다. 고요한 눈빛을 지닌 그 아이는 여리에게 다가와 물었다. 사람이 정말 눈물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여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다. 사랑이 있다면 가능해. 그 아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곧 사라졌다. 여리는 이상하게도 그 아이에게서 강철과 같은 냄새를 느꼈다. 강철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귀의 흔적은 아직 세상에 남아있어. 그날 밤 여리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꿈 속에는 팔척귀가 아닌 어린 시절의 여리가 있었다. 그 시절의 여리는 외로웠고 두려웠다. 하지만 그 곁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다. 바로 강철이었다. 눈을 뜬 여리는 강철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를 전설처럼 이야기했다. 죽은 이를 살린 사랑, 악기를 무너뜨린 눈물의 힘. 그러나 여리와 강철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것은 전설이 아니라 지켜낸 삶의 일부였다. 봄이 되면 마을에는 잔치가 열렸다. 그 잔치는 여리와 강철이 귀신을 몰아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강철은 항상 그날이면 조용히 술 한 병을 들고 언덕에 올라갔다. 그리고 팔척귀의 이름도 없이 사라진 자들을 위해 잔을 따랐다. 여리는 재단에 작은 꽃을 놓고 그 모든 시간을 기억했다. 기억은 아프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다고 믿었다. 밤이 되면 별빛이 유난히 밝게 비췄다. 강철과 여리는 그 별빛 아래에서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도 변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여리는 자신이 쓴 책 한 권을 마을 아이에게 건넸다. 책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귀궁, 죽음도 이기지 못한 사랑 이야기.